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유진입니다. 이번 강의는 104페이지 기초정보 등록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문제에서 회사 등록을 하라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회사 등록을 할 건데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코드가 나오는데, 자, 코드는 이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드. 자, 코드인데요. 우리가 101부터 9999번 번호 중에 원하는 숫자 4자리인데, 자, 기본적으로 시험을 볼 때는요, 이게 다 되어 있고요. 우린 지금 이제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시험 보러 갈 때 눈에 확확확 익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회사명, 자, 사무명 입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구분에 개인이냐 법인이냐를 여러분들 체크를 하실 건데, 사실 전산회계 2급은 개인입니다. 전산회계 1급으로 가시면 법인이 등장을 할 건데요. 자, 개인이 있을 거고요. 회계연도. 자, 회계연도 1번이죠. 회계연도. 자,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년을 초과할 수 없고요. 보통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회계 2급 같은 경우에는 수정하실 수가 없어요. 회계연도는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본적으로 1월 1일, 12월 31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사업자 등록번호 체크하실 거고요. 이 사업자 등록번호 같은 경우에는 오류로 입력을 한다. 그럼 빨간색, 어디가? 이쪽 부분이. 네, 빨간색으로 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간색으로 뜬 화면을 본다면 나 지금 뭐 잘못 입력했나? 다시 한번 봐야겠다. 체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세 유형은 일반이냐, 일반 과세사업자냐, 간이 과세사업자냐, 면세사업자냐 중에서 체크를 하실 건데, 우리 전산회계는 일반 과세 1번을 기준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뭐 대표자명도 있고 이 대표자의 주민번호. 자,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대표자의 주민번호로 회사를 설립을 하고 모든 행동을 하기 때문에 대표자 주민번호까지 들어가고요. 6번과 7번. 6번은 이 사업장이 있는 주소, 7번은 이 대표자가 지금 거주하는 자택 주소를 얘기를 합니다. 왜? 대표자 주민번호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사유 때문에 7번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8번 업태와 종목이 있는데 가끔 이쪽 부분이 틀리게 나와서 수정하는 문제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쭉쭉쭉쭉 여러분들 필요한 것 중에서 이 21번 볼까요? 사업장 관할 세무소. 자, 이쪽 부분은 혹시나 내가 이 사업장 주소, 6번에 있는 이 사업장 주소를 옮기게 된다면, 예를 들면 양천구에 있었는데요. 영등포구로 옮길 거예요. 자, 그럼 관할 세무서가 달라집니다. 그게 21번이에요. 관할 세무서. 그러니까 관리를 당하게 되는 이 세무서, 관리를 하는 세무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21번도 같이 수정을 하실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기출문제 혹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한번 표시는 해 두셔야 돼요. 6번이 달라졌다면 21번도 수정을 해야 한다. 여기까지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05페이지에 제가 포인트를 적어뒀죠.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 입력된 회사 등록, 그러니까 회사 등록이 이미 입력되어져 있고요. 그 우리는 시험지를 통해서 누락된 부분 혹은 수정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와 함께 일단 회사 등록 어떻게 하는지 입력을 먼저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문제에서는 이런 사업자 등록증이 실제로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익히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회사 등록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을 먼저 열어볼게요. 자, 프로그램 여셨죠? 전산회계 2급으로 체크를 하실 거고 저희가 회사 등록을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등록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나오죠? 자, 그럼 문제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입력을 해볼 건데요. 자, 회사 코드 몇 번? 201번을 사용한다. 자, 수영 상사가 회사 이름이고요. 자, 6기 회계기간 2019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201번이고 자, 그 다음에 수영 상사고 자, 당연히 우리는
2급은 개인만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2번을 눌러서 개인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사용, 미사용이 있는데 미사용으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회사를 열어볼 수가 없어요. 사용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회계연도 6기라고 문제에 나왔고요. 2019년 1월 1일부터다. 2019년 12월 31일까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입력할 거냐면 사업자 등록번호예요. 이게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모두 다 입력할 겁니다. 상호, 대표자명, 개업연월일, 생년월일, 그 다음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자, 여기까지 입력을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에 사업자 등록번호 나왔습니다. 107 02 99 754 나왔고요. 엔터. 자, 그 다음 대표자명이 이보미가 되겠네요. 이보미. 다음 대표자 주민번호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죠. 생년월일만 나왔기 때문에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F2를 눌러서 우편번호를 검색을 하셔도 돼요. 자, 근데 시간이 너무 빨리 걸리고 시험 문제에서는 실제로 사업장 주소가 바뀌어서 우편번호까지 수정을 해야 한다면 자, 우리가 우편번호를 수정하세요 라고 주어지고요. 보통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편번호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하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인터넷을 연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119 117이네요. 117 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택 주소 없고 업태가 있었어요. 자, 도소매입니다. 도소매. 자, 이것도 입력하실 때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도소매인데 여기 안에 띄어쓰기를 우리가 여기 띄어쓰기를 도하고 컴마를 쳐줘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하시는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하고 쉼표 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돼요. 자, 종목 가구입니다. 가구. 자, 그 다음에 쭉쭉쭉 뭐가 나와 있냐면 개업 연월일이 있네요. 개업 연월일이 2014년 1월 2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자, 쭉 내려보시면요. 이 사업자 등록증에 뭐가 써 있냐면 영등포.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영등포 세무서. 자, 왜 영등포 세무서냐면 지금 여러분도 영등포구에 있기 때문에 영등포 세무서가 되고요. 얘 문제에서 주어지잖아요. 자, 프로그램에 입력하실 때 자, 여기 사업장 관할 세무소 21번. 자, 6번과 21번이 같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 영등포를 검색을 하시면 영등포 세무서를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교재에 있는 답과 비교했을 때 교재는 19번에 있는 이쪽 부분, 자, 이쪽 19번에 있는 부분에도요, 막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자, 사업장 주소를 여러분들이 검색을 우편번호로 하시고 난 후에 이 사업장 동코드도 검색을 하시면 네, 자동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무방해요. 이런 부분이 시험 문제에 출제되진 않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버튼 보시면요. 나가기, 닫기 버튼이 있어요. ESC 키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일 위에 프로그램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모양 생긴 거 있는데 그 부분 눌러주시면 프로그램 다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래처 등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처는요. 기본 우리 회사랑 거래를 하는 곳이 거래처 등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거래처 등록은 저희 들어가 볼 거긴 하지만 크게 금융기관, 일반거래처, 신용카드 세 가지의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입력된 거래처의 기본사항을 수정 등록한 후에 F11번 전표 변경을 클릭을 하면 기존 입력된 자료들의 거래처 기본사항이 일괄 수정된 자료로 변경된다라고 포인트 잡아뒀는데 이 부분은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알려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예를 들면은
보미 상사는 이제 저희 회사고 뭐 유진 상사가 있었어요. 근데 유진 상사가 이름을 바꿨어요. 똑같은 유진 상사 같은 사람이 하는 사업체인데 회사 명만 바꿀 수 있잖아요. 그걸 제가 수정을 했어요. 그럼 앞으로 유진 상사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바뀐 상호명, 유진 기업, 자 이렇게 바뀐 상호명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거래처 등록을 수정을 하셨다면 자 일반 전표에 우리가 거래처 이미 입력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일일이 가서 바꾸시는 게 아니라 F11번 전표 변경을 하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바뀐다. 자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니고요. 혹시 실무에서 사용하실 분도 있으실까 봐 제가 정리를 해뒀습니다. 자, 첫 번째, 일반 거래처입니다. 어떤 걸 일반 거래처라고 얘기를 하냐면 매출채권. 자, 매출채권이라고 하면 우리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 그 다음에 받으러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매출채권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매입채무는요, 반대죠. 외상 매입금, 지급어음. 자, 우리가 매입채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반 경비라고 하면 그 밖에 뭐 판매비와 관리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된 거래처를 입력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혹시나 뭐 신용카드 사용, 뭐 국민카드, 우리카드 이런 거 신용카드에 입력하시면 되고요. 금융기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자, 이런 데들은 금융기관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표를 보면 우리가 화면된 캡처 화면을 보자면 자, 크게 이렇게 되어 있죠.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신용카드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 해당하는 곳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것들 입력할 거냐면 거래처명, 등록번호가 이 사업자 등록번호 얘기하는 거거든요. 같은 거예요. 자,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을 할 거고 이 여기에 나오는 유형은요. 매출이니 매입이니 아니면 동시에 매출도 일어나고 매입도 일어날 거니 동시에 일어날 거니 물어보는 건데 자, 얘도 시험 문제에 나와요. 유형은 동시로 설정한다 혹은 유형은 매출이다 라고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보시고 설정하시면 되고요. 뭐 대표자 명도 나올 수 있고 업종 뭐 주소 같은 거 나올 수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 나온다면 그대로 그냥 다 보고 입력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 그러면 등록하고 입력 연습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영 상사의 거래처고요. 다음 거래처를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로 입력을 할 겁니다. 자, 거래처 유형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동시로 하라고 하네요. 총 몇 가지예요? 둘, 셋, 6가지가 나와 있고요. 자, 일반 거래처입니다. 왜 일반 거래처예요? 은행, 카드 이런 말 없기 때문에 일반 거래처입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 들어가서요. 회사 등록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회사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회사 코드에서 F2키를 누르거나 아니면 그 옆에 말풍선처럼 생긴 거 있죠? 자, 여기를 클릭을 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수영 상사가 뜨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로그인이 되셨나요? 네, 여기 수영 상사 여기로 들어온 거예요. 자, 거래처 등록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초정보관리에서 두 번째 거래처 등록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되어 있죠. 시험을 보러 가면요. 기본은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자, 하나씩 등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코드는요. 101의 현지 가구였습니다. 자, 얘는 동시로 설정을 하라고 했고 동시에 설정을 하라고 했고 자, 여기에서 오른쪽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할 건데요. 자, 마우스로 클릭하셔도 되긴 하지만 탭 버튼을 이용하시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220 36 54 128 자, 대표자 성명 박현지 업태 도매 종목 가구입니다. 자,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6기 11 되겠습니다. 나 혹시 이 주소 옆에 우편번호를 검색하겠다. 아, 네, 검색하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아람 상사고요. 621 07 2983 대표자 창민이 업태 소매 종목 가구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반월로 121 자, 세 번째 103 경민가구
514 25 53 877 대표자 김경민 업태 도소매 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 1길 14. 자, 그 다음에 백사는요, 개인이네요. 이유림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개인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니라 여러분들 주민번호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85 0622 27 85 428 대표자 이유림. 자, 주소, 업종 이런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105번 하늘가구 사업자 번호 10601 62408 대표자 성명 윤하늘 업태 도소매 가구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391 106번 한샘 서초 128 3611 274 대표자 강한샘 업태 소매 가구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앙 1길 11. 자, 여기까지 입력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입력을 하신 거고요. 빨간색 뜬 거 없죠? 네. 입력하신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일반 거래처에서 입력을 하는 건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 110페이지죠? 네, 금융기관입니다. 탭을 바꾸셔야 돼요. 클릭하셔서 바꾸실 거고요. 금융기관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11페이지에 총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유형은요. 매출 매입 동시가 아니라 야, 통장 어떤 통장이야? 보통예금이야? 정기적금이야? 정기예금이야? 당좌예금이야? 자, 우리가 거래처 유형별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금융기관에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코드가 98000이네요. 거래처 국민은행. 자, 얘는 보통예금입니다. 자, 계좌번호 적을게요. 80 8011-04 851110 엔터.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어떤 내용이다 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입력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98001 IBK 기업은행. 자, 얘는 정기적금이죠. 정기적금은 3번을 누르시면 되겠네요. 계좌번호 910-708-00124. 자, 세 번째 98002 신한은행. 계좌 정기 예금이니까 4번 클릭하셔야겠죠. 110 254 하나, 둘, 셋, 넷, 다 7개까지. 네. 그 다음에 98003 우리은행. 자, 얘는 당좌예금입니다. 2번 계좌번호 1005 다시 642 다시 799 870 엔터.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금융기관도 입력이 끝이 납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교재 112페이지 신용카드입니다. 자, 똑같은 거래처 등록 탭에서 이번에 카드 입력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여러분들 113페이지 보면 지금 4가지의 카드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유형이 매출이니 매입인인데, 자, 매출은 상관없는데 매입 중에서는요, 사업용 카드가 있을 수 있고 일반 카드가 있을 수 있어요. 사업용 카드는 이 보미상사로 된 카드를 얘기를 하고요. 일반 카드는 뭐 그 밖에 뭐 직원 카드 혹은 대표자 개인 카드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유형을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자, 4가지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신용카드 탭으로 옮겨와서 99600 거래처는 국민카드. 자, 매출이죠. 1번이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없고, 자, 가맹점보도가 있었어요. 42 85 00 200 200.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끝나고요. 자, 두 번째 볼게요. 99601입니다. 이번엔 신한카드인데, 자, 얘가 매입이에요. 그래서 2번을 누르시면 되고, 자, 이번엔 카드 번호 1234 다시 5678 다시 1000 다시 2000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4번에 뭐가 나오냐? 얘는 일반 카드니 복지 카드니 사업용 카드니 물어보는데 우리 사업용 카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번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99602입니다. 농협카드. 자, 얘도 매입이죠. 2번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카드 번호 매입 3번 입력해 볼게요. 1, 2, 3, 4, 5, 6, 7, 8, 1000, 9005. 자, 얘도 종류를 선택할 건데 얘는 일반이었기 때문에 1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카드 99603입니다. 하나 SK카드. 자, 얘는 매출이었으니까 1번. 자, 그러면 가맹점 번호만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6232507 엔터. 자, 여기까지 입력하셨으면 신용카드 내역을 다 입력을 하시게 된 겁니다. 자, 그럼 교재 또 한 페이지 넘겨서 114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입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은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일반적인 계정 과목이 설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 말고 수정하고 싶거나 추가하고 싶을 때 우리가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곳에 가서 수정 혹은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요. 자, 왼쪽에 계정 체계 구분해 줬어요. 유형자산은 저희가 자산은 유형자산,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고, 자, 그 중에서 유형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 가능하고,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분을 했었잖아요. 자, 이 구분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이쪽 부분에 있는 게 계정 과목들이에요. 당좌자산부터 아래 특수계정 과목 마지막까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자, 우리 오른쪽 보시면 이제 현금 적요, 대체 적요가 있는데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보통은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현금 과목에 현금 적요 1번을 등록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현금 찾아서 오른쪽 현금 적요란에 뭐 현금으로 지출 막 이런 식으로 현금 적요를 그냥 작성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혹시나 계정 과목을 내가 잘 몰라,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 몇 번인지 몰라 찾고 싶으시면은 자, 컨트롤 F키 눌러서 찾으시면 되고요. 자, 혹은 F2키를 눌러서 검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컨트롤 F, F2키. 자, 프로그램에 보면요. 코드 있거든요. 자, 코드 이 부분에서 찾으실 수가 있고요. 자, 적요까지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죠. 자, 우리가 현금 적요와 대체 적요가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이게 입력하는 게 보통 시험 문제 출제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거 연습해 볼 거냐면 우리가 1번 직원 경조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811번 복리후생비 계정에 우리가 대체 적요 등록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여셔야죠. 네, 자, 프로그램에서 거래처 등록 바로 아래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클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나요? 자, 우리 캡처해서 본 화면 그대로죠. 자, 내가 혹시나 계정 과목 번호를 지금처럼 안다. 네, 그러면 앞에 아무데나 클릭하시고요. 811번을 치면 네, 811번에 있는 복리후생비로 갈 수도 있고요. 아, 그게 나는 좀 헷갈린다. 근데 문제에서 811번이라는 걸 알려줬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도 하고 싶은 대로 클릭하시면 돼요. 찾아서. 자, 근데 보는데 어떤 건 빨간색이고 어떤 건 검은색이에요.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빨간색은 기본적으로 수정을 못하게 해놨어요. 막아뒀어요. 우리가 수정을 할 거면 검은색은 오른쪽에서 바로 수정이 가능해요. 이 계정 과목 명 자체를. 그런데 빨간색은 이건 모든 회사에 다 적용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써줘 라는 의미에서 수정을 못하게 되어 있지만 문제에서 이 빨간색의 계정 과목을 수정하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이 보통예금이라는 거 안 쓸 거야 우리는. 그냥 예금으로 바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성을 하려고 해보셔도 작성이 안 될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빨간색은 클릭 한번 하시고 컨트롤 F2를 누르잖아요. 그럼 오른쪽에서 수정할 수 있게 바뀌어요. 네, 그냥 예금으로 수정하겠다. 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수정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먼저 설명드리고요. 자, 811번 문제 다시 보도록 할게요. 복리후생비에서
어떻게? 대체적요에서 3번으로 입력해라. 직원 경조사비 취급.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입력만 하면 끝났어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824번의 운반비 현금 적요 4번에 택배비 현금 지급으로 적유를 등록하래요. 자, 프로그램 다시 돌아와서 824번을 쭉쭉 뭐 마우스로 내리셔도 되겠지만 한번 아무데나 계정 과목 코드 있는 숫자를 누르고 거기서 8, 2, 4를 누르면 824번으로 데려다 줍니다. 자, 오른쪽에 이번엔 현금 적요 4번에 택배비 현금 지급.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예제 볼까요? 수형 상사는 소모품 구입 당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고 기말 현재 소모품을 자산 처리하고 있다. 122번 소모품의 대체적요 1번에 기말 현재 소모품 재고액으로 등록하시오. 네, 122번 가볼게요. 또 다시 한번 클릭한 다음에 122번. 자, 그럼 소모품으로 갔고요. 이번엔 대체적요 1번에 기말 현재 소모품 재고액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입력만 하시면은 이제 세 가지에 대한 예제를 다 풀어 보시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러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일단 기초 정보를 등록하는 거, 회사 등록하고 거래처 등록하고 그다음에 계정별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까지 저희가 한번 보셨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고요. 우린 지금 입력하는 것을 배웠지만 사실 이 문제는 기출문제, 실제 시험에 가서 1번 문제 혹은 문제 2번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입니다.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입력되어 있는 것 중에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문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다음 강의에서는 큰 문제 2번에 정기분 재무제표 어떻게 수정하는지 어떻게 작성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